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웹문서에 폼을 삽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웹에서 폼은 아주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폼이라는 것은 웹사이트에서 사용자에게 정보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사용하는 형식인데요. 흔히 검색 사이트에서 사용자가 검색어를 입력하게 되어 있는 검색창이 대표적인 폼 형식이죠. 그리고 로그인 창에서 아이디나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그다음에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고 또는 로그인 상태를 유지하겠냐고 체크하는 이 버튼이라든지 이게 모두 폼입니다. 이 사이트에서 상단에 있는 언어를 선택하는 이 팝업 메뉴 역시 폼이고요. 그다음에 이 트위터 사이트에 회원 가입하는 화면인데요. 여기는 이름과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게 되어 있고 생년월일을 입력할 수 있는 옵션도 있어요. 생년월일을 입력할 때 여기에 직접 텍스트를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클릭을 하면 1월부터 12월 중에서 월을 선택할 수 있고 일이라든지 연도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것 모두 폼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폼이라는 것은 사용자 정보를 입력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형식들입니다. 그래서 이 웹문서에 폼을 이용을 해서 사용자가 좀 더 편리하고 쉽게 그리고 정확하게 정보를 입력할 수 있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폼을 연습해 보기 위해서 한번 5장에다가 새 문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폼.html이라고 하고 간단한 문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문서에 폼을 삽입하기 위해서는 어느 부분부터 어디까지가 폼 양식인지를 먼저 웹 브라우저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때 사용하는 태그가 폼 태그고요. 여는 폼 태그와 닫는 폼 태그 사이에 들어가는 부분이 양식이 됩니다. 그리고 이 폼에서 사용자가 입력하는 정보는 웹 브라우저가 직접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웹 브라우저가 서버로 넘겨주는 역할까지만 하고요. 그 정보를 직접 처리하는 것은 서버에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럼 서버에는 한두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 게 아니죠. 아주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서 어떤 프로그램이 그것을 처리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속성이 액션이라는 속성입니다. 이 액션이라는 속성, 이 값에는 서버에서 이 폼을 처리할 때 실행할 프로그램 이름을 적게 됩니다. 뭐 register.php가 이 양식을 처리해라 라든지 아니 내가 어떤 DB에서 정보를 찾는 거라면 search.php 프로그램을 실행하라든지 이렇게 프로그램 이름을 적어주면 되는데 우리는 여기서는 서버 쪽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서 액션 부분은 남겨놓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로그인 화면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로그인 화면에는 뭐가 있냐면 아이디를 입력하는 부분과 비밀번호 입력하는 부분, 로그인하라고 클릭하는 버튼이 있죠. 자, 아이디라고 입력하고 그 다음에 사용자가 입력하는 그 한 줄짜리 텍스트가 들어가는 부분에는 input이라는 태그를 사용을 합니다. input 태그가 들어가고요. 이게 텍스트를 입력하는 부분인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부분인지는 타입이라는 속성이 결정을 합니다. 타입 equal 하고 따옴표를 눌러주면 VS 코드 같은 경우에는 이 따옴표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여러 가지 값이 떠요. 이 선택하는 값에 따라서 나타나는 게 버튼이 될 수도 있고 체크박스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아이디처럼 아이디나 이름처럼 한 줄짜리 텍스트를 넣을 때는 텍스트를 선택하시면 돼요. 그러면 한 줄짜리 텍스트를 입력하는 텍스트 필드가 삽입이 됩니다. 비밀번호는 똑같이 input, type, 비밀번호를 입력할 때는 패스워드라는 값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닫습니다. 저장을 해볼게요.
그리고 웹브라우저로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이디, 비밀번호. 이 인풋 태그가 자동으로 줄바꿈이 되지 않는 인라인 요소라고 하거든요. 그냥 가로로 한 줄에 모든 요소가 다 나타나요. 근데 우리가 지금 눈으로 웹브라우저를 볼 때는 아이디라는 글자 옆에 있는 필드는 아이디를 입력하는 부분이고, 비밀번호라는 글자 옆에 있는 부분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필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만약에 화면 낭독기로 읽어준다고 하면 이 첫 번째 텍스트 입력하는 필드 부분에 연결된 내용이 아이디라는 것을 정확하게 사용자한테 알려줘야 되고, 두 번째 필드에 있는 부분에 연결된 내용이 비밀번호라는 것을 사용자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레이블이라는 태그예요. 우리가 흔히 일본식 발음으로 라벨이라고 그러죠. 이 텍스트 필드에는 아이디가 라벨처럼 붙어있다, 레이블로 붙어있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다음에 두 번째 필드에는 비밀번호라는 레이블이 붙어있다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붙여놔도 웹브라우저 상에서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화면 낭독기나 다른 우리가 눈으로 보지 않고 이 소스만 분석하는 기계에서는 이 레이블을 붙이고 안 붙이고의 차이가 엄청나게 큽니다. 만약에 브라우저 창이 이렇게 흐트러져 있다 그랬을 경우에 이 비밀번호 다음에 오는 얘와 이 글자와 연결된 필드가 두 번째 필드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이 레이블이라는 태그 때문에 아이디 필드는 오른쪽 얘고 비밀번호 필드는 얘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레이블 필드는 꼭 붙여주셔야 되고요. 레이블 필드를 사용하는 방법은 이렇게 간단한 소스일 경우에는 레이블과 인풋 태그를 레이블 태그로 한꺼번에 감싸주시면 되고요. 그렇게 하지 않고 소스가 복잡하다 그러면 레이블과 인풋 태그로 구별을 띄워주실 수가 있어요. 레이블을만 붙여주고요. 여기다가 for라는 속성을 사용을 해서 유저 아이디다라고 넣었으면 이 아이디와 인풋, 여기 관련된 인풋 태그에다가는 id equal 유저 아이디 이렇게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레이블 태그에서는 for 속성을 사용을 하고 인풋 태그에서는 id 속성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그 값은 똑같은 값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레이블 태그와 인풋 태그가 하나의 덩어리가 되는 거죠. 이렇게 아래처럼 전체를 레이블 태그로 감쌀 수도 있고, 레이블 태그를 따로 사용하겠다라면 for 속성과 id 속성을 이용해서 이렇게 연결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 지금 안 한 게 뭐냐면 버튼 태그 끝에 로그인이라는 버튼 태그를 아직 안 만들었죠? 버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버튼을 만들 때도 인풋 태그를 사용을 하는데 type equal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를 서버로 전송해주는 버튼, 그 버튼은 submit라는 속성 값을 가진 것입니다. 이게 전송해준다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submit이고 이 버튼에 표시될 내용은 value, login 이렇게 하면 이 버튼의 내용 한번 저장하고 확인해 볼게요. 화면상에는 로그인이라고 표시가 돼요. 화면에 표시될 내용은 로그인인데 얘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submit이에요. submit은 사용자가 폼 양식에 입력한 정보를 서버로 전송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 로그인이 아니고 만약에 전송이다 이렇게 입력을 하면 여기는 전송이라고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 value 값으로 인해서 버튼에 표시될 내용을 바꿀 수 있고요. 하는 역할은 계속 바뀌지 않고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사용자가 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한 줄짜리 정보들은 다 인풋 태그를 이용을 해서 삽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간단한 로그인 창을 만들어 봤고요. 이외에 또 다른 인풋 태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신 것은 텍스트 필드를 이용을 해서
5개의 필드를 만들었고요. 처음 인풋을 보시면 텍스트 필드에 value라는 속성이 들어가 있어요. 이 value 속성은 값을 지정을 하면 그 내용이 텍스트 필드 안에 처음에 표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주문 상품을 지정을 하는데 그 값을 상품용 3kg라고 지정을 했어요. 그러면 처음에 입력이 돼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머지 필드 다 텍스트 필드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HTML5로 넘어오면서 예전에는 이렇게 다 텍스트로 사용했던 것을 이메일이라든지 전화번호 같은 것을 좀 더 세분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메일 부분을 예전에는 이제 텍스트로 입력했던 것을 이메일이라는 유형을 따로 줬습니다. 그리고 전화번호 같은 경우도 텔이라는 값을 따로 줬어요. 이렇게 하면 화면상에서는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여기를 이렇게 텔이라고 주면은 모바일 같은 경우, 그러니까 폰으로 이 폼 양식을 볼 때 이 연락처 부분을 딱 클릭을 하면 전화번호를 입력할 수 있게 숫자 패드가 떠요. 텔이라는 유형이 하나 추가되면서 모바일에서 숫자를 입력하기 위해 가지고 글자판에서 숫자 전환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텍스트 필드였던 것들이 좀 더 분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메일이 들어갔기 때문에 얘는 처음부터 여기는 이메일만 입력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메일 형식이 아닌 다른 값을 입력을 하면 웹브라우저에서 너는 잘못된 이메일 형식을 입력했다라고 오류 메시지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좀 더 사용자한테 편리하고 실수로 잘못 입력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도 하게 되죠. 그래서 텍스트 필드가 이런 식으로 많이 발전이 되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라디오 버튼하고 체크박스 버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디오 버튼하고 체크박스 버튼은 차이가 뭐냐면 체크박스는 여러 개 항목 중에서 2개 이상 선택할 수 있다는 거고요. 라디오 버튼은 둘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물 포장을 선택하면 나머지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할 수 있는 것은 라디오 버튼이에요. 그래서 타입 이퀄 라디오라고 지정을 해줘야 되고 체크박스는 여러 개 다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타입 이퀄 체크박스라고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타입 이퀄 라디오 버튼이나 체크박스나 인풋 안에 밸류 값을 지정을 해줘야 합니다. 이 밸류 값은 무엇이냐면 내가 가정용 5kg 뭐 1개를 선택을 했다. 그리고 주문하기 버튼을 눌렀다. 그러면 가정용 5kg라는 이 글자가 서버로 전송되는 게 아니라 가정용 5kg에 해당되는 밸류 값 f_5라는 값이 서버로 전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버로 전송될 수 있는 값을 각 항목마다 지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내가 선물용 5kg랑 선물용 5kg 1개랑 가정용 5kg 1개를 주문을 했다. 그러면 서버로 전송될 때는 value s_5 1개랑 value f_5 1개가 서버로 전송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서버에서는 이걸 체크를 해서 그 값을 분류를 해가지고 주문 시스템을 돌리겠죠. 그렇게 지정을 해주시는 거고요. 라디오 버튼 같은 경우에도 역시 밸류 값을 지정을 해주셔야 돼요. 이게 선물 포장을 선택하면 yes라는 값을 넘겨주고 선물 포장 안 하면 선택을 하면 no라는 값을 넘겨줘라 라고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라디오 버튼이 이렇게 둘 중에 하나만 값을 선택할 수 있게 하려면 name이란 속성을 똑같은 값으로 지정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얘랑 얘는 같은 그룹이다. 같은 묶음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셔야 둘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항목을 한 5개쯤 만들고 5개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하고 싶다 그러면 5개 항목의 네임을 다 똑같이 지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은 라디오 버튼에서 여러 개 항목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인풋 태그에 숫자를 입력하는 다른 속성들과 나머지 폼 요소들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